큐시트웨이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소식 민지숙 기자 준비했죠. 네, 지진 소식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제목은요, 튀르키예 지진 사망자 5,000명 계속되는 여진입니다. 어제 저희가 튀르키예 동남부에서 규모 7.8의 강진이 발생해 200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소식 짧게 전해드렸는데 네. 소식 전해드린 이후에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지금까지 4,000명이 넘는 사망자가 어휴. 발생했다는 소식인데요. 네. 80년 만에 가장 강력한 지진, 히로시마 원자폭탄 수십 개에 해당하는 위력이라고 전해지는데 현장 영상을 보시면 해당 지역의 건물들이 몇 초 만에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5,000동이 넘는 건물이 무너졌다라고 하는데요. 네. 특히 새벽 시간에 발생한 지진으로 갑작스레 발생한 지진에 많은 사람들이 미처 피하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네. 이 가족을 잃어버린 현지 주민 이야기 직접 듣고 오시죠. Şimdi içeride yani umut kesilmez ama büyük bir ihtimalle ve teslim etmişler şu an. Lan biz canımızın derdindeyiz arkadaşım. Alın derdinde misin sen? Şey bitmez, umut kesilmez Allah'tan ama yani 3 saat yanında kaldım. 1 saatte yolda geçti. Yani 3 saat içerisinde herhangi bir tepki alamadım. Bilmiyorum yani insanın ağzı varmıyor. Fakat umutsuzum. 네, 기적처럼 생존한 주민들도 이 잔해를 파헤치며 혹시나 살아있을 사람들을 찾아 나서고 있는데요. 네. 이 재난 상황에선 특히 어린아이와 노약자의 피해가 크죠. 이 피해 상황을 현지에서 중계하던 한 뉴스 리포터가 직접 아이를 안고 나와서 구조 작업에 함께하는 모습도 카메라에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이 무너진 건물 더미에서 아이들을 구조하는 장면 계속해서 전해졌는데요. 네. 여기에는 기저귀를 찬 아주 어린 아이도 담겨 있어서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이 지진이 발생한 이 가지안테프는 이 튀르키예의 남동부 지역으로 이 시리아와 국경을 맞닿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 시리아 역시도 이 때문에 크게 피해를 입었는데요. 네. 이 특히 오랜 내전을 겪고 있었던 지역에 피해가 집중됐습니다. 이 시리아 역시 현지 상황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نازل عليهم السقف بشكل كبير. الأب وبنته الصغيرة سنة ونص يعني حالتهم يعني شبه مستقرة. يمكن في خوف على الأب أنه يكون مكسور ظهره. البنت بخير وزوجته بنت الحامل توفت وبنته عمرها 5 سنين توفت وابنه عمره 4 سنين كمان توفى الله يرحمه. 이 국경과 맞닿은 이 시리아 서북부 지역, 특히 하마 지역 등이 큰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 시리아 당국도 모든 이 동력을 동원해서 이 구조 작업에 이 총력을 벌이고 있지만 이 당국 역시도 그러니까 희생자 자체가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하기 어려울 만큼 큰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현재까지 알려진 사망자 4,300명이지만요. 부상자가 2만 명이 넘는다라고 합니다. 네. 숫자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월스트리트 저널은 사망자만 5,000명이 넘을 것이다 이런 분석도 내놨습니다. 튀르키예는 7일 동안 국가 애도 기간을 선포했는데요. 이 기록적인 지진이 발생하기 전에 전조 증상이 있었다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소셜 미디어에 올라온 영상인데요. 네. 갑자기 새 수백 마리가 떼를 지어서 공중을 날아다니고 큰 울음소리를 내는 영상이 포착이 됐습니다. 새들은 이 며칠 전에도 지진이 발생할 전파를 탐지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전해지는데요. 네. 또 지진이 발생하기 전에 하늘에 번쩍 이 번개가 치듯이 푸른 빛이 연달아 발생하기도 했다고 하는데 이게 또 지진을 예고하는 지진광이었다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좀 영상으로 그리고 우리 기자들 설명으로 좀 들었습니다만 정말 참사입니다. 이렇게까지 5,000명이 넘는 사람이 숨질 것으로 일단 예측이 되는 상황인데 이게 문제는 강재묵 기자. 예. 이게 지진이 이게 끝이 아니라 여진이 있다는 게 더 큰 문제 아닙니까? 네, 이 첫 지진이 발생하고 약 9시간 정도가 지난 뒤에 이 현지 시간으로 오후 1시 반쯤이었는데 이 여진이 발생했습니다. 이 무려 이 규모 7.5의 강진을 이 본진 못지않은 여진이 좀 있었던 건데요. 네. 이 앞서 피해 상황이 정리되기도 전에 계속해서 피해가 더해지고 이 여진이 더해지면서 피해 상황도 계속 더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지금 시간으로부터 약 2시간 전쯤에도 이 규모 5.6의 여진이 발생했
발생했다는 이 속보도 좀 금방 확인이 됐었거든요. 네. 이 규모를 또 이 4.0 이상으로 치면은 범위를 넓히면 이 80여 차례에 가까운 지진이 발생한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는 중입니다. 아니 지금 일단 추정되는 사망자가 5천 명쯤 되고요. 지금 부상자도 2만 명이 넘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하면 민지숙 기자, 네. 우리 교민들, 우리 기업들은 피해가 없습니까? 네, 다행히 아직까지 우리 교민 피해는 접수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네. 지진이 발생한 인근 지역에 우리나라 교민 약 100여 명이 거주하고 있다고 하는데 네. 이들은 대부분 앙카라 지역의 호텔로 대피를 한 상태라고 합니다. 일부가 가벼운 부상을 입거나 재산 피해를 입었는데 네. 한 교회가 무너지는 일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네. 몇몇 한인들이 연락이 두절됐다 이런 신고가 접수됐다라고 하는데요. 현재 한인 회장 이야기 듣고 오시죠. 동남부 쪽이 한 90명 정도 될 거예요. 거기는 선교사님들이 계시는데 그쪽. 저희가 동남부 쪽 그 해당하고 지금 연결이 안 돼가지고 그쪽이 지금 대사관도 지금 비상이라서 아마 통화가 지금 전혀 안 돼요 지금요. 네, 접수된 인명 피해는 없지만 현지를 여행하던 한국인 대학생 한 명이 연락이 되지 않는다라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아, 네. 이스탄불 소재 대학에 다니고 있는 학생이다. SNS에 저렇게 글이 올라오기도 했는데요. 네. 조금 전 들어온 소식에 따르면 연락이 끊긴 한인 청년 지진 발생 직후에 전화 연결 통화가 됐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또다시 네. 연락이 두절돼서 행방을 찾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합니다. 이 현재 있는 우리 기업들 상황도 이 우려가 좀 컸었는데요. 네. 이 다행히 피해를 입지 않은 것으로 이제 파악이 됐습니다. 이 삼성전자나 이 현대차 등 기업이 현지 피해 상황을 즉각해서 좀 이렇게 파악을 했는데 네. 이 공장 등 대다수가 이스탄불 쪽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 피해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진앙지와 좀 먼 거리에 있었기 때문에 다행히 좀 상황을 피할 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뭐 우리 기업, 우리 국민의 피해는 뭐 접수된 바가 없습니다만 일단 시리아, 튀르키예 이 시민들, 국민들은 굉장히 지금 많은 사람들이 숨지고 다쳤습니다. 근데 민지숙 기자, 왜 네. 이렇게 피해가 큰 겁니까? 네, 일단 지진 규모 자체가 역사적 이례적인 규모였고요. 네. 그보다도 이 진원의 깊이가 굉장히 얕아서 지하 18km 정도여서 이 지표면의 충격이 더 컸다라는 분석입니다. 네. 거기에 초진이 대부분 사람들이 잠들어 있던 새벽 4시에 발생을 해서 사람들이 미처 피할 수가 없었고 마지막으로 이 지역 건물 자체가 부서지기 쉬운 벽돌로 만들어졌다라고 합니다. 거기에 특히 시리아는 오랜 내전으로 건물 자체가 노후화돼서 네. 작은 충격에도 쉽게 무너질 수 있는 구조였다라고 합니다. 문제는 이 구조 작업도 쉽지 않다라는 점인데요. 네. 현재 지금 겨울철 시간에 비가 계속 내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폭우와 추위 속에서 구조 작업 속도가 느린 상태인데요. 해당 지역으로 향하는 이 비행기도 모두 악천후로 운행이 취소되면서 네. 이 구조 인력이 현재 도착하는 것 자체가 늦어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모로 지금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럴 때 국제사회가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닐까요? 네, 이 국제사회가 신속한 지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물론 현재 이 전쟁이 진행 중인 이 우크라이나 등 역시도 이 지원을 약속하고 이제 발언에 있었는데요. 네. 이 우리나라에서도 즉각 이 구호단을 이 파견키로 했습니다. 이 국제구조대 등으로 구조된 이 60여 명의 단원을 구성해서 이 파견을 할 예정인데요. 네. 이 윤 대통령은 이 튀르키예를 이 한국 전쟁 당시 이 즉각 파병을 해준 이 형제의 나라다라고 칭하며 인력 파견과 의약품 지원을 이 지시했습니다. 이현정 위원님. 네. 이 지진이 만약에 우리나라에 발생을 했다면 우리도 사실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죠. 우리나라도 지금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은 이미 몇 차례 지진에서 밝혀졌지 않습니까? 네. 2016년도인가요? 경주하고 포항 지역에 규모 한 5.8 정도의 이제 지진이 발생을 했고 네. 그 이후에 우리가 활성단층을 또 조사를 해보니까 전국적으로 동남권 지역에만 한 14군데 정도의 활성단층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활성단층이 언제든가 이 지진이 발생할 수 있는 지역이거든요. 네. 특히 우리가 이제 포항, 경주 이쪽 분야의 이제 영덕 지역에 원전이 집중적으로 건설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지진 발생 어떤 빈도라든지 강도가 점점 세지고 있다는 것인데 네. 그에 맞춰서 지난 경주 지진 이후에 여러 가지 내진 설계라든지 이런 것도 좀 강화해야 된다라는 지적들이 있었고요. 지진에 대한 좀 국민들의 경각심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튀르키예 지진에
많은 피해가 있지만 이게 지금 남의 일이 아닌 것이거든요. 그럼요. 우리도 언젠가는 이 지진 피해의 어떤 될 수 있는, 왜냐하면 이 단층 구조가 계속 바뀌기 때문에 네. 실제 우리나라도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일본이 지금 지진 때문에 우리가 이쪽에서 많은 영향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교훈 삼아서 네. 내진 설계 기준을 좀 강화한다든지 또 국민들의 어떤 피해 시스템이라든지, 요즘은 이제 지진이 발생하면 바로 경보가 우리한테 지금 오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런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미연에 상당히 방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굉장히 많은 사망자와 부상자가 있는 지금 튀르키예 그리고 시리아에 이 더 이상의 인명 피해가 없기를 좀 간절히 바랍니다. 좀 빠른 수습과 함께 우리나라도 내진 설계를 좀 강화하는 등의 좀 미리 사전의 준비가 예방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